안녕하세요. 은호레터의 은호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전달드린 뉴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보이며 주요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월요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가총액이 3.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5번째 스타쉽 시험 비행을 성공하면서 새로운 기술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문자 사이에 공백이 없는 오픈 AI와 공백이 있는 오픈 AI 사이에 법적 분쟁이 진행 중입니다. 시티 리서치는 중동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유가가 $100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부사장 세바스티안 부베크가 오픈 AI로 이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글이 AI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카이로스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까요?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기대감을 보이며 주요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8%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우 지수도 0.51% 상승하여 처음으로 43,000선을 돌파하며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0.87% 상승했습니다. 특히 애플, 알파벳, 테슬라와 같은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ARM, 퀄컴도 상승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표될 여러 대형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의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9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며 소비자들의 경제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채시장은 콜럼버스 데이로 인해 휴장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월요일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시가총액이 3.4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인공지능 칩에 대한 수요 급증에 따른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들이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엔비디아의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AI 트레이닝 및 추론 칩 시장에서 약 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난 5분기 동안 매출이 2배 이상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 4분기에는 새로운 블랙엘 AI GPU에 대한 엄청난 수요로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가치 있는 미국 상장 기업입니다. 9월 수출은 2.4%, 수입은 0.3% 증가해 시장 예상치인 수출 6%, 수입 0.9% 증가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특별 채권을 활용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재정 적자 확대 및 지방정부 부채 경감 등의 조치도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골드만삭스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24년 GDP 성장률은 4.7%에서 4.9%로 25년 성장률은 4.3%에서 4.7%로 수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정부의 공공지출 증가가 향후 경제 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구조적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인구 감소, 부채 디레버리징,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이 중국 경제의 도전 과제로 남아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적인 부양책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10월 13일 5번째 스타쉽 시험 비행에서 거대한 첫 번째 부스터를 기계팔로 성공적으로 착륙시키며 새로운 기술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시험은 스페이스X가 재사용 가능한 달 및 화성 로켓 개발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부스터가 발사대에서 다시 잡히는 첫 번째 찹스틱 착륙을 성공적으로 시연했습니다. 이 비행은 나사의 달 착륙 계획과 화성 탐사의 중요한 기술로 여겨졌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해안위원회는 스페이스X의 발사 활동 확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위원회는 환경적 영향과 앨런 머스크의 정치적 발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스페이스X의 발사 확대에 반대했지만 연방정부는 여전히 발사를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 AI와 오픈 AI의 법적 분쟁은 가이라빈이 2015년에 오픈 AI라는 이름과 도메인을 먼저 등록한 것이 발단입니다. 라빈은
오픈 AI의 샘 알트만과 그렉 브로크만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먼저 오픈소스 AI 프로젝트를 구상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픈 AI는 라빈이 도메인으로 이익을 노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시티 리서치는 중동에서의 분쟁으로 인해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경우 유가가 $100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가 4분기에 배럴당 $74, 25년 1분기에는 $65로 예상되지만 최악의 경우 공급 차질로 인해 $120까지 상승할 확률이 2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의 공급 차질과 유사한 상황을 가정한 것입니다. 반면 오펙 플러스의 생산 증가와 공급 리스크 완화를 고려한 최적 시나리오에서는 브렌트유가 4분기에는 $60, 2025년 1분기에는 $55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부사장 세바스티안 부베크가 오픈 AI로 이직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베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년간 근무하며 소규모 언어 모델 연구를 주도해왔으며 이제 오픈 AI에서 AGI를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부베크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며 오픈 AI와의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AI 전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카이로스 파워와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미국에서 최초로 상업적인 SMR 건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2030년부터 2035년까지 총 500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카이로스는 50메가와트 규모의 시범 원자로 이후 75메가와트짜리 원자로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SMR은 기존 원자로보다 작은 규모로 제작돼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글은 이번 계약을 통해 24시간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받아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입니다. 오늘 전달해드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은퇴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